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갱년기로 힘들어하시는 어머니 건강이 걱정이시라고요? 늘어지고 처진 뱃살 때문에 기분까지 처진다고요? 매일 섭취해야 하는 영양분을 푸른 가루 한 스푼으로 영양 듬뿍, 맛 듬뿍. 유기농 발효 건강식품 전문 쇼핑몰 해나음. 태양이나 해나음, 수많은 야채의 필수 영양분을 하루 한 스푼으로 해결하세요. 자연이 숨쉬는 유기농 장터 해나음. 지금 바로 검색창에 해나음을 쳐보세요.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되시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예식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어젯밤에 스마트폰 게임을 좀 오래 했나? 눈이 피곤하네. 아마스 시력보호 방탄필름을 써보세요. 내 폰! 어제 산 신상폰인데? 뭐? 액정 수리비가 20만 원? 진작 아마스 시력보호 방탄필름을 붙이셨어야죠. 요즘 폰으로 인강을 오래 봐서 그런가? 목이랑 어깨가 너무 결리네. 아마스 시력보호 방탄필름을 사용해보세요. 스마트폰 오래 보고 눈이 피곤하다면, 액정이 깨질까 불안하다면, 시력보호와 액정 파손 방지 두 가지 기능을 필름 한 장에. 시력저하의 주범 블루라이트를 강력하게 차단해주고 외부 충격에도 스마트폰 액정이 깨지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PC나 모바일 공식 판매처 어쩜닷컴, uzzum.com을 검색해보세요. 모바일에서도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 어쩜닷컴에서 구매하실 때 메모란에 국민TV를 써주시면 사은품을 추가로 드립니다. 국제뉴스와 남북문제 전문 기자인 황준호 기자 출연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공세를 취하고 나섰군요. 한미 키 리졸브 훈련하고 독수리 연습에 대해서 북한의 대남기구 조평화통위원회 조평통이 핵 전면 대결전의 선전포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면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키 리졸브하고 독수리 훈련은 2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열리는 대규모 훈련이고 매년 한반도 긴장의 이유가 되어왔습니다. 북한은 이 두 훈련에 대해서 핵 전쟁 연습이다 이렇게 명확히 규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첫 번째 포문을 열면서 긴장이 고조되면은 그 책임은 한국과 미국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한 첫 번째 수를 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벌써 시효가 끝난 건가요? 이명박 정부 이후에 남북관계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북측의 신년사 그리고 남측의 대통령 기자회견 이런 것을 기회로 해서 남북이 모두 관계 개선을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각자가 생각하는 관계 개선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간 이게 대체로 한 1월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요. 그러다가 한미 군사훈련을 이유로 해서 서서 이제 사전 말싸움을 시작하고 실제로 2월 말에 훈련에 들어가게 되면 물리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까지 보이고 있는데 네. 그런 악순환의 시작이 어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1월 말부터 3월 초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을 작년 말에 했었는데 3월 말까지 늘 나타나는 패턴을 안다면 이건 새로운 전망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모로 여유 있는 남쪽에서 이런 악순환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올 6월에는 지방선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의지를 보일 가능성이 낮고 또 그러다 보면 상황이 더 위험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6일째 통일부 장관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죠? 예. 네, 특별한 얘기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건 없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방침, 정책 이런 것들을 재확인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통일부 장관으로서 남북관계의 팩트를 좀 모르시는 것 같은 발언이 눈에 띄어가지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6일째 장관은 남북관계의 로직, 논리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하고 금강산 문제가 과거 정부에서 세트처럼 돼 있는데 그게 왜 세트가 돼야 되냐 이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근데 좀 이 말씀은 팩트가 좀 다릅니다. 과거에 이산가족 상봉하고 세트였다고 하면은 쌀 비료 대북 지원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이산가족 상봉을 딱 2번 했는데요. 그때도 금강산 관광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관광 재개가 안 됐어도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했고 그래서 명확히 이게 세트다라고 규정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거를 통일부 장관이 모르시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무리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미국 법원이 좀 눈에 띄는 판결을 하나 내놨군요. 인터넷 망 중립성 원칙을 부정하는 판결이었어요. 예,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판결이기 때문에 중요한 뉴스로 뽑아봤습니다. 우선 망 중립성이라는 게 뭔지를 짚고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망 중립성이라는 거는 인터넷망으로 전달되는 정보의 내용이나 형태를 안 따지고 그거를 만들거나 또 소비하는 주체를 차별 없이 취급해야 된다. 이런 원칙입니다.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네이버 이런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요즘에 용량이 엄청 큰 데이터를 많이 올리면서 한국의 KT라든지 미국의 버라이즌 또 AT&T 이런 통신업자들이 그런 업체들한테 그런 콘텐츠 제공업체들한테는 더 많은 돈을 물리고 싶어 하는데 그거는 망 중립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망 중립성을 부정하는 판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 순회 항소법원이 그저께 통신업체 버라이즌이 연방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망 중립성 규정은 망 사업자들의 네트워크 관리 권리를 침해하는 걸로 법에 위배된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연방통신위원회, 이건 정부기구죠. 연방통신위원회가 통신사업자들한테 엄격한 가격 규제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건데요. 이게 바로 망 중립성의 원칙을 부정하는 거였습니다. 통신업자들이 콘텐츠 업체한테 돈을 차별해서 물릴 수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돈이 많은 대형 콘텐츠 업체, 네이버 같은 대형 콘텐츠 업체한테 유리하고 반대로 신생업체들의 경쟁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콘텐츠 업체가 망 사용료에 대한 그런 부담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한테 전가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어제 판결 후에 미국에서 사용자 선택과 온라인 혁신을 위한 중요한 보호망이 사라졌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대입을 해보면 예. KT가 이 망을 사용하는 사람들,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네이버 같은 사업자들이 될 수도 있고, 예. 여기에 돈을 사용한 만큼 물릴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네이버 같은 업체들은 돈이 좀 있으니까 견뎌낼 수 있고, 근데 중소 인터넷 업체들은 매우 어려워질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반 우리 소비자들도 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미국 정보 당국이 중국군 컴퓨터에 스파이 프로그램을 심어놨어요. 예. 미국 국가안보국 NSA가 2008년부터 중국 군부대를 포함해서 전 세계 컴퓨터 10만여 대의 스파이웨어, 중요한 정보를 빼가는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광범위한 정보 수집 활동을 해왔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거 역시 전직 CIA 계약 직원 스노든이 폭로한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된 사실인데요. 네. NSA는 USB 메모리 카드라든지 아니면 초소형 전자장치 이런 것들을 써서 어떤 감시 목표가 되는 컴퓨터에다가 스파이웨어를 설치해 왔습니다. 나이트 스탠드라고 불리는 원격 전파 조종 장치를 이용해서 이게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이 안 됐어도 정보 수집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정보 수집을 한 후에는 그 컴퓨터에 사이버 공격 같은 것을 해서 기능을 망가뜨렸다고 합니다. 네. NSA, 이번에도 NSA, 미국 국가안보국 얘기군요. 네. NSA에서 S가 스파인가 봐요. 원래 시큐리티인데요. 보안인데요. 네. 네. 자, 이런 추측은, 이런 안보, 정보기구가 스파이 노릇한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 군부대한테 해킹하고 이런 것들은 과거에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NSA의 문서로 확인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미국이 중국 말고도 이란의 핵시설에 들어가는 부품에다가 스톡스넷이라는 스파이웨어를 설치했다라는 게 이제 거의 정설처럼 되어 있었는데 스노든 문서로 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그동안 어떤 정보기관도 하지 못했던 방대하고 정교한 침투다라고 평가하면서 미국의 전례 없는 감시의 통로 윈도우를 만들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아마 다시 한번 항의가 있을 것 같고 상당 기간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말에 대통령 자문위원회가 권고했던 40여 개의 NSA 개혁안 중에서 어떤 것을 받아들일지 이런 것들을 밝힐 걸로 알려주면서 무슨 얘기를 할지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그 개혁안 중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이용해서 사이버 감시를 하는 행위, 그리고 또 몰래 프로그램을 심어놓는 방법으로 컴퓨터 시스템을 지켜보는 기술, 이런 것들의 개발을 제약하는 내용도 있는데 그거를 과연 선택할지 이번 보도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프랑스 경우 뭐 일반 여론도 그렇고요. 언론들도 정치인의 사생활 부분에는 너그럽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관행이 좀 바뀌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 올랑드 대통령이 공식 동거녀를 놔두고 가예라는 배우하고 사귄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프랑스 언론들이 정치인 사생활과 관련된 침묵의 관행 이런 것들을 깨고 있습니다. 그저께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첫 번째 질문이 그 문제를 가지고 첫 번째 질문을 했는데요. 네. 이거를 써야지 신문이 잘 팔린다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또 한 측면에서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세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권력 감시 차원에서 질문을 이제는 좀 침묵을 깨야 된다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프랑스 언론들 기자들은 조금 불편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질문을 했던 르피가로의 기자는 프랑스 탐사보도의 선구자로 유명했던 언론인 알베르 롱드로라는 언론인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트위터에다가 알베르 롱드로 나를 용서하시라 이런 트윗을 날려서 이 사생활 보도를 불명예로 여겨왔던 프랑스 언론인들의 어떤 복잡한 심경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프랑스 언론의 수준이죠. 예. 네, 이런 사생활을 캐는 것 자체도 탐사 보도와는 맥이 다른 것이라고 고민하는 모습. 그리고 예. 또 무엇보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이런 걸 물을 수 있다라는 게 우리나라와 얼마나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있었던 청와대 기자회견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